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 다룰 종목은 최근에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라고 느껴지는 종목 페노션입니다. 페노션의 주가 차트를 보시면요. 올해 초까지만 하더라도 4,500원에 거래됐었던 종목이 최근에는 7,000원까지 굉장히 가파르게 주가가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제가 주목해서 집계해보는 약 2주간의 투자자별 매매 동향, 4월 12일부터 23일까지 이 기간 동안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살펴보면 개인 투자자가 약 500만 주 가까이를 매도했고 외국인 투자자가 사실상 그 물량을 그대로 받은 것처럼 보입니다. 외국인이 520만 주 가까이를 매수했고요. 기관 투자자는 약 15만 주 가까이를 매도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외국인이 굉장히 강하게 매수하고 기관은 살짝 관망하는 모습으로 보이지만 이 기간, 즉 2주간의 기간을 좁혀가지고 1주간으로 한정해 본다고 한다면 개인 투자자는 마찬가지로 400만 주 가까이를 매도하고 있으나 외국인 투자자는 260만 주를 매수했습니다. 아까 2주 전으로 봤을 때는 500만 주, 그러니까 최근 1주로 한정하면 250만 주, 즉 외국인은 매주 250만 주 가까이를 매수하고 있고 특히 최근 1주간은 기관이 이 매수세에 동참하고 있다는 게 조금 눈에 띕니다. 기관이 이번 주에 150만 주 가까이를 매수하면서 최근 페노션의 주가 상승을 이끌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제가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 다루고 싶은 내용을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요. 첫 번째, 제가 작년 10월에 올렸던 HMM 영상 기억하실지 모르겠네요. 그 HMM과 이번 페노션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고 HMM이 주가가 굉장히 좋았던 것들을 페노션이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HMM의 주가를 같이 알아보면서 페노션에 대한 설명을 같이 드리려고 하고요. 그리고 HMM과 페노션의 결정적 차이, 벌크선과 컨테이너선의 업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그 둘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도 같이 한번 살펴보면서 종합적으로 현재 해운 업황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 가지를 다 종합해보면 결국에 이번 영상의 결론, 왜 최근에 외국인은 매수하고 있는지, 그리고 최근 1주간 기간은 왜 그 매수세에 강하게 동참하고 있는지까지 결론이 날 거라고 생각하니까요. 이 모든 내용 궁금하시다면 이번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영상도 어김없이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눠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HMM에서 살펴봤었던 해운업계의 주가 상승 공식을 같이 한번 리뷰를 해보면서 제가 작년 10월에 영상 올렸었던 HMM은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그 상승 공식을 따르면 왜 이번에는 페노션이 주목받을 수밖에 없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 최근에 외국인과 기관, 페노션을 강하게 매수하고 있는 근거가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그리고 세 번째 부분은 앞서 살펴봤었던 1번과 2번을 종합해보면서 왜 페노션이 최근에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지 같이 한번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해운업계의 주가 상승 공식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HMM의 주가 차트를 보시면요. 작년 코로나가 제일 심했었던 3월 말에 주가가 2,000원이었었는데 지금 현재 3만원 가까이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HMM 영상을 예전에 올린 적이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 지금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이때 제가 올렸던 날짜가 10월 30일이었고 그때 당시 주가가 약 8,000원? 9,000원 정도에서 머물고 있었어요. 그때도 주가가 거의 4배 가까이 오른 거기 때문에 굉장히 주가 상승폭이 가팔랐는데 그때 기준으로 추가로 약 4배 가까이 더 오르면서 저점 대비해서는 10배 이상 오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때 올렸던 영상에 달렸던 댓글들 중에 제가 대답했던 것들이 있어요. 시장 환경이 우호적임에 따라서 상승세는 앞으로 계속 지속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주가가 조정받을 시 중장기 관점으로 분할 매수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러면 왜 HMM이 주가가 오를 수밖에 없었는지를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예전에 영상을 보셨던 분들은 요약해서 복습하는 시간을 가져보겠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한 이해가 철저히 되어야지 페노션에 대한 매력을 충분히 느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HMM이 오른 여러 가지 이유를 결국 요약해보면 컨테이너사는 제3대 동맹으로 나눠져 있다. 이 세 동맹이 전체 선로의 약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HMM은 결국 3대 동맹 중에 하나인 디얼라이언스의 정회원으로 가입하면서 어떤 효과를 받을 수 있었느냐? 바로 비용 절감 효과를 충분히 누릴 수 있었습니다. 황화물비, 용선료, 연료비 등 대부분의 비용들이
2018년 대비해서 2020년이 꾸준하게 내려가는 모습 우리가 이 차트에서 확인할 수 있었고요. 단순히 비용 증가가 주가 상승을 이끌었는가? 그렇지 않죠. 컨테이너 물동량이 결정적으로 계속 증가하는 추세였습니다. 작년 코로나가 제일 심했었던 3월부터 5월 사이에 저점을 찍고 그 이후에 계속 상승을 했었고, 물동량이 증가했었던 이유를 레포트에서 살펴보면 코로나 확산 과정에서도 소비가 비대면 채널로 인해서 견조하게 계속 유지가 되면서 예상보다 물동량이 빠르게 회복을 했었다라는 점이죠. 그리고 이 추세는 장기적 관점으로 지속될 거다라고 전망을 했었는데요. 실제로 올해까지도 물동량은 꾸준하게 늘고 있었습니다. 자, 물동량이 늘어나면 당연히 가격도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요. HMM의 주가가 결정적으로 좋았던 이유, 바로 운임료가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작년 2분기를 기점으로 운임료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었고요. 운임료가 이렇게 상승했었던 주요 원인을 찾아본다면 아까 우리가 살펴봤었던 물동량 회복, 그리고 코로나 기간 동안 전 세계 락다운이 지속되면서 물류 차질이 발생했었던 것들이 수요가 이연돼서 폭발하다 보니까 더 운임이 증가할 수밖에 없었고, 코로나로 락다운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역 장비 수요는 계속 견조했었다라는 것, 그리고 전체적으로 운송수단이나 이런 것들도 코로나로 인해서 완벽하게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다 보니까 기존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업체 입장에서는 더 비싼 운송료를 받을 수 있다라는 점도 HMM 입장에서는 운송료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었던 결정적인 이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디얼라이언스 회원가입으로 인한 비용 절감, 그리고 늘어나는 물동량, 운임료의 증가, 이 세 가지 부분이 완벽하게 맞아떨어지면서 HMM의 컨테이너 사업부 수익이 정말 드라마틱하게 개선됐었던 모습들을 우리가 작년 상반기에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세계 1위 선사인 머스크와 비교했어도 월등하게 좋은 모습이었어요. 실제로 작년 1분기는 오히려 머스크보다 HMM의 영업이익률이 더 높을 정도로 뛰어난 퍼포먼스를 보여줬었던 것이 바로 작년 상반기에 HMM이었다라고 우리가 정리할 수 있었는데요. 이 모든 것들이 종합되다 보니까 HMM의 주가는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었고요. 심지어 올해 초까지도 꾸준하게 상승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궁금한 게, 같은 해운사인 페노션은 HMM이 굉장히 뜨거운 모습을 보여줬을 때 상대적으로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차트만 보시면 HMM도 굉장히 주가가 좋고 페노션도 주가가 굉장히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이 가격을 살펴보시면 작년 상반기에 약 5,000원 정도 했었던 종목이 지금 3만원, 6배 가까이 올랐지만 페노션 같은 경우에는 약 2배 정도밖에 오르지 못했어요. 그럼 왜 페노션은 HMM을 따라가지 못했을까요?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요. 2020년 기준으로 HMM의 매출 구분을 살펴보면 전체 매출액의 약 90%가 컨테이너선 매출이고요. 벌크선과 기타가 약 10% 조금 넘는 수준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살펴볼 페노션 같은 경우에는 전체 매출의 70%가 벌크선이고요. 컨테이너선은 10%밖에 차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해운사지만 HMM은 컨테이너에 집중을 하고 있고 페노션은 벌크에 집중하고 있다라는 점이 이 두 업체의 결정적인 차이점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컨테이너선과 벌크선은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컨테이너선은 기본적으로 이런 배를 의미하고요. 벌크선은 훨씬 더 큰 규모의 배를 지칭합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쉽게 비유를 하면 벌크선은 우리가 버스에 비유하고 컨테이너선은 택시에 비유합니다. 벌크선은 철, 석탄, 그리고 곡물과 같은 대용량의 원자재를 나르는 데 쓰이고요. 대용량을 나르는 만큼 상대적으로 운임료가 저렴한 편입니다. 반대로 컨테이너선 같은 경우에는요, 벌크선보다 성봉량이 적습니다. 벌크선이 대용량의 짐을 옮기는데 적절하다면 컨테이너선은 그보다 낮은 규모를 운반하는데 적절한 배고요. 그렇기 때문에 운임료가 굉장히 비싼 편에 속합니다. 바로 이것이 컨테이너선을 택시, 벌크선을 버스에 비유하는 이유인데요. 작년에 코로나가 터지면서 많은 기업들이 대규모의 주문을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많이 느꼈고, 하지만 아까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코로나 운송장비라든지 락다운이 되어 있더라도 필요한 소규모의 자원들은 반드시 운반을 했어야 하는 만큼 벌크선보다는 컨테이너선의 수요가 당연히 높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컨테이너선에 대한 수요 증가는 당연히 컨테이너선의 매출이 높은 HMM엔 더 극명한 호재로 작용할 수밖에 없었죠. 실제로 작년 월별 컨테이너선의 운임지수 추이를 살펴보면 이 검은색 부분이 2020년 컨테이너선 운임지수인데요. 7월부터 11월까지 운임료가 꾸준하게 증가하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반대로 벌크선 운임지수 같은 경우에는 같은 기간 7월부터 11월
작년 하반기 동안 특별하게 운임이 증가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특히 컨테이너선 운임지수 같은 경우에는 꾸준하게 상승을 2021년까지도 계속 이어오고 있다는 점이 눈에 띄는데요. 바로 이 점이 올해 들어서도 HMM이 주가가 상승하는 결정적인 이유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해 봤을 때 HMM은 작년 하반기 주가가 저점 대비 약 3, 4배 가까이 오를 수밖에 없었고, 페노션 같은 경우에는 운임료의 상승폭이 크지 않았기 때문에 작년에 HMM이 3, 4배 정도 오를 때 페노션은 상대적으로 상승폭이 제한됐었던 결정적인 이유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HMM의 주가가 어떻게 상승했었는지를 살펴봤습니다. 결국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결정적인 거는 운임료의 증가다라고 볼 수 있고, 그 운임료의 증가를 가능하게 했었던 것은 비용 절감, 그리고 물동량 증가다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럼 이번 두 번째 페이지에서는 그러면 왜 이번에는 기관과 외국인이 최근에 벌크선 사업에 집중을 하고 있는 페노션을 주목하고 있는지 그 이유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꾸준하게 주가 상승으로 많은 분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종목이 있죠. 바로 현대건설기계가 그 종목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작년 4월부터 올해 4월까지 약 1년간 주가가 약 3배 가까이 오르는 모습을 보였고요. 포스코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부터 올해까지 주가가 꾸준하게 우상향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현대건설기계와 포스코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최근 들어서 주목하고 있는 인프라 관련 종목이다라는 점이에요. 올해 초 미국 정부, 특히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건설과 인프라 쪽에 대대적인 투자가 있을 거다라는 메시지를 계속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인프라 쪽에 대한 투자가 집중적으로 늘어난다면 당연히 원자재에 대한 수요가 같이 증가할 수밖에 없고요. 이렇게 늘어나는 원자재에 대한 수요는 자연스럽게 운송에 대한 수요, 즉 벌크선에 대한 물동량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작년 하반기부터 올해까지 벌크선의 물동량 지수를 살펴보면 꾸준하게 물동량이 증가하고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치 작년에 HMM이 컨테이너선의 물동량이 증가했었던 것처럼 말이죠. 실제로 벌크선 같은 경우에는 철광석과 석탄이 전체 물류의 50%를 차지하는 등 이 부분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현재 중국 내 철광석 항구 재고를 살펴보면 작년 6월을 기점으로 항구의 철광석 재고가 꾸준하게 쌓여 있는 것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쌓이는 재고들이 벌크선 상선을 기대하고 있는 수량이다라고 볼 수 있고, 이렇게 늘어나는 수량이 바로 벌크선의 물동량 증가로 이어진다라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철광석뿐만 아니라 석탄 재고를 살펴보더라도 작년 하반기부터 올해 1월까지 항구에 쌓여 있는 석탄의 재고가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철광석과 석탄 재고가 계속 증가하고 있지만 향후에도 꾸준히 증가할 것인가, 아니면 이러다 말고 꺾일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향후에도 재고가 쌓일 것이다 라고 추정할 수 있는 근거, 우리가 어디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바로 철강 제품의 가격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철강 제품의 가격이 올해 들어서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철강에 대한 수요가 견조하다라는 걸 의미하고, 철강뿐만 아니라 곡물 가격 추이를 살펴보더라도 작년 말부터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수요가 계속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다는 점, 그러니까 이 곡물과 철강에 대한 수요는 반드시 운송에 대한 수요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 그럼 결국에 장기간으로 봤을 때 벌크선의 운임료가 증가하지 않을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요. 실제로 운임료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를 살펴보자 하면 결국 수요와 공급일 것입니다. 늘어나는 물동량만큼 늘어나는 배가 있다면 사실 수요와 공급은 적절하게 맞아가면서 가격 상승은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벌크 물동량을 살펴보면 아까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작년 대비해서 벌크 물동량이 특히 올해 폭발적으로 늘어가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요. 눈여겨볼 점은 과연 벌크선이 그만큼 늘어나는 물량만큼 따라 늘어나는가를 봤을 때 그렇지 않습니다. 2007년에 벌크선 발주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던 이래로 꾸준하게 벌크선의 새로 발주량은 줄어들고 있어요. 수요는 넘쳐나는데 공급은 제한되고 있다는 점이죠.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물동량은 계속 증가를 하는데 오히려 선봉량은 최근 들어서 줄고 있다는 점이에요. 즉 수요와 공급이 현재 안 맞는다라는 점은 기존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벌크사 입장에서는 운임료의 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글로벌 벌크선 발주량 추이를 살펴보면 최근 몇 년간 꾸준하게 하락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더 재밌는 건 벌크선이 폭발적으로 늘어났던 시기가 바로 우리가 아까 전에 살펴봤었던 2007년입니다. 2007년 이후로는 벌크선의 새로운 발주량이 그렇게 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운행되고 있는 배들이 굉장히 오래된, 연식이 오래된 배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눈에 띄는 것은 벌크선의 해차량 추이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즉 물동량은 계속 늘어나는데 선봉량은 오히려 줄고 있고, 거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해체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공급과 수요의 불균형이 오히려 심화되고 있습니다. 줄어드는 발주량 그리고 늘어나는 벌크선 해체량, 이 두 개를 종합해보면 결국 벌크선의 순 증가량은 우리가 아까 살펴봤었던 인도량보다도 훨씬 더 적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요와 공급이 안 맞는 것이죠. 이렇게 수요와 공급이 안 맞다 보니까 과거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운임료가 폭발적으로 변동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실제로 2003년 그리고 2007년, 2013년, 2018년 수요와 공급이 변동성이 심화될 때마다 운임료도 폭발적으로 변동되는 것들을 우리가 과거 히스토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작년 말까지만 하더라도 벌크선의 기준 운임 지수가 변동성이 크지 않았지만, 특히 올해 들어서 4월까지 꾸준하게 운임료가 증가하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작년에 HMM이 늘어나는 물동량 증가하는 컨테이너선 운임료로 인해서 주가가 폭등했던 것처럼 똑같이 벌크선에도 늘어나는 물동량과 증가하고 있는 운임, 이 부분이 바로 공통적으로 작용된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주가가 꾸준하게 움직이고 있다라고 우리가 추측할 수 있고요. 이 부분이 바로 외국인과 기관이 최근에 펜오션을 적극적으로 매수하고 있는 결정적인 이유가 된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그럼 해운업계에 어느 정도 이해가 깊으신 분들은 바로 반론을 제기할 수도 있어요.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것들은 사실 공통적으로 벌크선을 영위하는 모든 업체에 적용되다 보니까 펜오션은 주가가 이렇게 좋은데, 똑같이 벌크선을 주로 하는 대한해운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왜 이렇게 안 좋은 것이냐, 반대로 질문하실 수도 있는데요. 대한해운과 펜오션은 결정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삼성증권 레포트에 따르면요, 대한해운 같은 경우에는 운임료가 증가함에 따라서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폭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하지만 펜오션 같은 경우에는 운임료가 증가함에 따라서 영업이익이 훨씬 더 큰 폭으로 증가하는 현재 산업구조를 갖춰가고 있습니다. 현재 벌크선에 관련된 운임이 증가함에 따라서 가장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은 대한해운보다는 펜오션에 가깝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다는 점이죠. 그 점이 바로 펜오션과 대한해운이 최근에 주가가 극명하게 갈리는 결정적인 이유가 된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벌크선 관련 산업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그 중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 왜 펜오션일 수밖에 없는지를 살펴봤다면, 바로 세 번째 부분에서는 HMM과 펜오션의 공통점들을 같이 한번 찾아보면서 주가가 얼만큼 상승할 수 있는지를 같이 한번 그려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핵심이 되는 건 컨테이너선 운임지수, 그리고 벌크선 운임지수를 살펴보면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작년에 강한 HMM의 주가 상승을 이끌었던 운임지수, 작년 하반기부터 꾸준하게 상승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벌크선 운임지수 역시 작년에는 조금 크게 상승하지 못했지만 올해 들어서는 늘어나는 물동량의 수요와 맞물려 운임지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 바로 HMM과 펜오션의 주가가 비슷하게 흘러가지 않을까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지점이고요. 이런 운임료의 상승이 단기간에 멈출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BDI 지수 같은 경우에는 2016년부터 어느 정도 변동성은 있지만 꾸준하게 우상향하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됩니다. 코로나 백신이 점점 상용화될수록 세계 경기는 더 빠르게 회복될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경기가 회복되는 만큼 투자도 당연히 늘 수밖에 없고, 늘어나는 투자는 당연히 늘어나는 물류를 포함하기 때문에 계속 꾸준하게 우상향하고 있는 이 운임료 지수가 갑자기 꺾일 것이다 라고 예측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점이 펜오션을 장기간으로 투자했을 때 안정적으로 편안하게 주가 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이 우리가 매력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 볼 수 있고요. 실제로 신흥국 통화주의수를 살펴보면 최근 들어서 신흥국들이 재정정책을 공격적으로 펼침에 따라서 통화지수가 꾸준하게 내려가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고요. 선진국,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도 10년물 금리 추이를 살펴보면 예년보다 훨씬 더 낮은 수준을 영위하고 있다는 점, 글로벌 국가들의 재정정책 집행, 경기 회복의 영향으로 인플레이션은 올해 6월까지 상승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원자재 가격의 상승은 벌크 물동량의 성장을 자극한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얼마 전에 나왔던 신한금융투자 레포트에 살펴보면 결국 펜오션의 목표 주가를 9,300원으로 상향하면서 운송업종 내 중에서는 제일 매력적인 종목이다라고 현재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HMM의 주가 상승과 펜오션의 주가 상승을 봤을 때 HMM의 주가 상승 공식이 벌크선 그리고 펜오션에서도 고스란히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 펜오션이 결국 제2의 HMM이 되지 않을까 긍정적으로 전망할 수 있는 이유가 될 것입니다.
이번 영상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첫 번째 HMM이 어떻게 주가가 상승했는지를 같이 한번 살펴봤고요. 그 상승 공식이 이번에는 벌크선 업황에도 고스란히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알아보면 결국에 HMM의 폭발적인 주가 상승 그 히스토리를 바로 페노션이 한 번 더 재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점이 최근에 외국인과 기관이 페노션을 강하게 매수하고 있는 결정적인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